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오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오후 한 대여섯 시 돼서 올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에 하나를 자기 전에 오늘 진짜 피곤한데 또 올립니다. 진짜 착해요. 진짜 엘리엇 진짜 착해. 자기 할당량 몇 개를 올려야지 할당량인가? 네, 뉴스를 보다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못 보고 오후에 막 몰아서 보니까 뉴스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눈길 끄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전에도 제가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그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언론에 대한 편향성에 관한 자료를 좀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입니다. 제목을 볼게요. 언론이 부동산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술이 반이나 남았네. 술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우리가 평상시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이게 긍정론이냐 부정론이냐, 옵티미스트, 패시미스트, 염세주의자, 그다음에 낙관주의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울 때 그걸 배웠죠. 뭐 브라이트 사이드, 그러니까 밝은 면을 보는 사람, 그다음에 다크 사이드,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 우리가 영어 중학교 한 2, 3학년 때 그 옵티미스트랑 패시미스트 배울 때 어렴풋하게 영어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영어 단어 할 때 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를 물이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 안 하지. 물은 너무 흔하잖아. 그런데 진짜 소중한 건 뭐예요? 술. 만약에 이거를 술이 반이나 남았네, 술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랬으면 가슴에 확 와닿을 텐데, 흔하디 흔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이거 인문 공감? 어떤 그 인문학 강의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다음부터는 술로 하세요. 술. 알겠죠? 자, 그래갖고 또 검색을 몇 개 했어요.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야지 우리 그 엘리엇 구독자분들께 지금 어필이 좀 강하게 될까 싶어갖고 딱 찾았는데 이거예요. 티셔츠. 뭐 물이 풀, 엠프티, 뭐 이렇게 이런 티도 있네요. 베스트 프라이스래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이거 진짜 웃기는 거 보세요. 각각의 그 주체가 똑같은 현상을 컵에 물이 반 남은 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해 놓은 거를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옵티미스트, 낙관주의자죠. 반이나 남았네. 콩글리시로 읽을게요. half full 발음도 안 돼. 그 다음에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 엠프티, 반이나 줄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 그냥 글래스 오브 워터, 뭐 그냥 물컵에 물이야. 아주 현실주의자죠. 그 다음에 피지시스트, 물리학자죠. 물리학자. 반은 물이고 액체고 리퀴드, 반은 가스, 공기다. 아주 진짜 물리학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게요? 서리얼리스트. 이건 잘 우리가 안 쓰는 단어죠. 생활에서. 서가 뭡니까? 우리가 베이스 스피커가 있고, 그러니까 서브 우퍼가 있죠. 제 방에도 지금 서브 우퍼가 있거든요. 돌비 프로로직 할 때. 그다음에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죠. 그다음에 서브의 반대말이 서잖아요. 서라운드.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서라운드 스피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 아까 리얼리스트랑 반대 초현실주의자. 물이 섰어 반으로. 진짜 초현실주의자예요. 그다음에 렐러티비스트네요. 렐러티브는 뭐냐면은 상대론적인 상대론자예요. 보니까 반은 비었고 반은 찼다. 진짜 상대적인 거죠? 진짜 비유를 잘해서. 그다음에 이거 뭐냐면요. 유토피스트. 유토피아 알죠? 우리가 그 환상. 이 환상에 사는 사람은 물이 위에 있고 밑에 공기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스캡티스틱스. 스캡티스트. It's not water.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뭐지? 이거 비관론자 아니고 하여튼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거는 물이 아닐 것이다라고 의심론자,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웃긴 거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죠. This glass is raping me. 레이프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강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성폭행인 거예요. 이 컵이 물을 가둬놓고 강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진짜 지금 오늘 이거 할 건 아닌데, 하여튼 물 한 잔, 물 반이 남은 걸로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각자의 처하는 또는 희망하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 기자들이 지금 부동산에 그러고 있다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 오늘 뉴스에 여기 딱 나왔어요. 직방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하반기에 아파트 그러니까 올라갈 거 같냐 내려갈 거 같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승이 49.4%고 하락은 32.0%고 보합이 18.6%래요. 이제 이거는 팩트죠, 팩트. 자, 근데 이 전에는 어떤 결과였냐면 59.0%가 상승이고 29%가 하락이었어. 그러면은 그 팩트는 상승이 49.4%야.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팩트는 59.0%에서 49.4%니까 10% 줄었어. 자, 이거를 보도를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제가 빨간 거는 옵티미스트, 파란 거는 패시미스트. 예, 이렇게 제가 칸을 쳤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석을 했나? 볼게요. 하도 많아갖고 있네. 자, 보세요. 델타 변이 금리 인상 국면에도 국민 50%는 집값 상승. 아, 이거 옵티미스트예요. 긍정 아파트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50% 육박, 비율은 10% 하락. 이 사람은 그래도 이 기자는 50%는 50%인데 60%에서 50%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죠. 이것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방향성도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 10명 중 5명 하반기에도 집값 더 오른다. 절반이 오른다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국민 절반은 하반기 집값 상승 예상. 국민 10명 중 5명 하반기 집값 오른다. 전월세 상승 물량 부족 때문에. 왜 준 거는 이게 10% 줄은 거는 얘기 안 하냐고. 국민 49.4% 하반기 집값 오른다 전망, 하락 32%, 보합 18%. 이거를 얘기했으면 이게 59%에서 49%로 준 거를 얘기해야지. 하락은 늘었잖아요. 그 다음 10명 중 5명 하반기에 집값 오를 것. 왜 그 다음에 왜 가로치고 없어? 집값 상승 전망 우세, 상승 피로감의 비율은 감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 좋아요. 올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전망 절반 이하로 뚝.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부동산은 우상향이니까. 근데 이게 절반으로 뚝 줄었다는 얘기는 이런 걸 힌지 현상, 추세 완화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락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 그 다음 직방 설문조사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전망률 59%에서 49% 하락. 이거는 패시미스트야. 이거 이제 아파트 꺾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 빨간색 박스 친 거랑 파란색 박스 친 거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직방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59%에서 49%로 줄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 국민 10명 중 5명은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할 것 올라간대요. 국민 10명 중 5명 올 하반기에도 집값 더 오른다. 헤럴드. 직방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전망 49%. 이거는 왜 박스를 안 쳐놨네. 이거 뭐 파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죠. 뭐 집값 오른다 상승 전망 절반 이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하락을 바라는 사람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올 거고, 다주택자 투기꾼들은, 건설사들은 빨간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집방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59%에서 49%로 줄었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부동산 앱 응답자 절반 올 하반기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오른다. 근데 그 오른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준 거는 왜 얘기 안 하냐고. 10명 중 5명은 집값 상승 예측, 세입자 매수 전환에 공급 물량 부족까지. 그러니까는 상승 쪽에다 무게를 뒀네요. 뭐 물량 부족이겠냐니까, 매물 잠기 이런 거니까. 국민 10명 중 5명 하반기 집값 오를 것, 직방 응답자 50%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10명 중 5명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전세값 비싸고 공급도 부족, 직방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49%대 하락 29%. 그러니까 상승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59%에서 그 하락이 늘고 상승은 준 거를 얘기 안 했는지 그러냐고요. 자, 기사가 엄청나게 길죠? 이게 어떤 기사였냐면, 여기 제목 보면 헤드라인에 나왔던 거거든요. 헤드라인에 나온 걸 요거 국민 10명 중 5명 하반기도 집값 오른다 22건의 기사가 뜬 거예요. 네이버에 헤드라인에 뜬 걸 제가 클릭한 거예요. 자, 지금 기자들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오른다는 전망이 줄었다고 하고. 자, 기자가 팩트를 전달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 빨간색 기자들은 무슨 그 마케팅 회사 같아. 건설사 마케팅, 다주택자 마케팅 회사 같아요. 분양 대행업자들, 언론이. 진짜 언론은 바른 팩트를 전달하고 저는 문맥까지 다 전달해야 되는데 딱 그 부분만 딱 캐치해가지고, 만약에 뭐 49%에서 59%로 올랐다 그러면은 대서특필했을 거야. 상승 전망 더욱 많아져. 그랬을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언론 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이 상업적인 이 언론 개혁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전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거래에도 나타납니다. 거래에도 보시면요. 보세요. 2015년도에 연간 월평균이 10,000건이 거래됐어요. 요게 월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9,100건, 8,700, 6,700, 6,200, 6,700, 올해 4,300. 거래가 확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승 각도가 계속 주는 거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침마다 보는 거니까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매일 아침에 요가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거든요. 실거래가 가격으로. 그걸 보세요.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볼게요. 이거는 22년 동안에 주간 보조지표, KB의 주간 보조지표, KB랑 감정원 이제 있는데 요것만 볼게요. 최근 방금 거는 22년 동안이고 이거를 이제 1년 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네요. 보시면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번 달에는 급락을 했어요.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이런 거를 무슨 현상? 힌지 현상. 검은 쥐 힌지가 아니고 힌지, 영어로 힌지가 영어로 경첩이라는 뜻이에요. 경첩, 문 열고 닫고 할 때 그 경첩이 있는 것처럼 완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도 완만해지고 나중에 하락도 완만해지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락할 때 그런 현상, 그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힌지 현상 그러는데, 보시면 지금 매매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오르는데 옛날처럼 이런 기울기가 안 나와. 이런 기울기가 안 나오고 완만해졌어. 왜 그래? 전세 수급 지수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얘는 또 급락을 했어. 감정원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에.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는 감정원은 4주 연속 하락했다는 얘기 나왔죠.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위 지수. 그 다음에 KB 지수는 100을 넘었지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요. 강도가 약해지는 거야. 힌지 현상. 자, 그러기 때문에 직방에서 여론조사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59%에서 69%, 79% 가야 되는데 왜 59%에서 49% 떨어지냐고. 그리고 전망하는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히 10%나 감소했다. 이게 팩트인데 왜 거기는 딱 잘라버리고 절반이 상승한대. 근데 하락은 30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승이 훨씬 많으니까 앞으로 아파트는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사. 우리 사주가 건설사거든. 또 우리 우리 신문의 광고 수입의 40%가 분양 광고, 건설 광고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사주세요. 우리 언론사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집계를 할 거니까 댓글에다가 어느 언론사는 어느 건설사의 뭐 대주주다 또는 지분을 몇 갖고 있다. 그런 거 좀 써주세요. 제가 좀 취합을 해갖고 나중에 나래비를 좀 세울 테니까. 그래갖고 요 언론사는 부동산 기사나 뭐가 나올 때 그걸 유의하고 보세요라고 좀 찍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한 게 요겁니다. 매일 아침에 보는 거예요. 지금 2018년부터 3년 반 동안에 상승률 월봉인데 실거래가인데 점점 이게 테이퍼링이 된다는 얘기했죠. 테이퍼링 점점 좁아지는 거, 수혜기형 모델.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상승률, 요런 상승률이 안 나오고 지금 완만해지는 이유가, 보세요. 이때는 작년 6월달, 7월달 패닉바잉 할 때 3.7%, 4.4%였어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1.9%, 2.2%였어요. 그 다음에 요번 5월달, 6월달에 보니까 1.3%, 1.3%예요. 점점 상승률이 떨어지죠. 이 현상이 직방에서 설문조사한 상승 전망이 59%에서 49% 줄은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그 직방의 설문조사도 알고 보니까 테이퍼링이야. 점점 좁아지는 거죠. 즉 나중에는요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이 같아질 거야. 지금은 이 차이를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같아졌다가 나중에 역전이 되겠죠. 아파트가 이제 하락을 진짜로 뭐 몇 달 있다가라도 하면.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론에 대한 오늘 검색하다가 이걸 딱 봤어요. 여기서 미디어 오늘에서 2019년 2년 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 언론 경제 보도는 미친 짓이다. 인터뷰 경제보도 비평 최경영 KBS 기자. 허경영 아니에요. 최경영이에요. 자극적 헤드라인 달아 공포 조장하는 정파적 상업신문. 이 상업신문의 얘기가 이거라니까. 왜 10% 준 거는 얘기 안 하고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헤드라인으로 하냐고. 보세요. 정파적 상업신문, 공포감 조장하는 헤드라인.
이 최경영 기자의 말이 2년 전의 얘기 그대로라고요. 근데 그 최경영 기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자야. 아, 이 기자가 아니라 최 기자야, 최 기자.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가 매일 그 유튜버 그 알람 설정해놓고 보는, 그러니까 부동산만 하진 않아요. 무슨 그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데 주로 경제가 좀 많아.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가 좀 많아. 그래서 그 초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들을 게 되게 많아요. 자, 최경영 기자님, KBS 기자님, 저 좀 초빙하면 안 돼요? 엘리엇 좀 초빙 좀 해주세요. 그 초빙하면 얼굴 까고 내가 방송한다. 진짜예요. 허경영이 초빙한 건 싫어. 최경영. 자, 요게 최경영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자, 이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 온에어 라디오라고 보이는 라디오예요. 아주 최경영 기자가 기자 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해요. 칭찬하니까 저 좀 출연 좀 시켜주세요. 예. 자료, 이거 그냥 라디오는 안 보이지만 이거는 보이는 라디오니까. 자, 정리합니다. 언론이 부동산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인데, 똑같은 사실을 보고 똑같은 술잔을 보고 그 낙관론자는 술이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술이 반밖에 안 남았네, 슬퍼, 그 반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반만 남았는데 이걸 먹고 언제 취하나, 괴로워, 이러는다고요. 이 언론이 지금 똑같은 하락과 상승이, 이게 준 거는 보도 안 하고 왜 상승보다, 그러니까 하락보다 상승이 더 많은 거를 그 포커스를 맞추냐고, 이런 거를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언론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빨간 기자들은 상승할 거라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고, 파란 기자는 상승은 상승이지만 10%나 줄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시장이 조만간에 이게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자 정신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좀 피곤해요. 오늘 거의 멱살 잡힐 정도로 오전에 그 고객한테 시달려가지고, 저는 분명히 내가 더 얼굴 인상이 더럽거든요. 제가 그 조폭같이 생기고 눈도 시커멓고 막 눈썹도 시커멓잖아요. 어쩌다가,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면도를 안 하고 갔어. 아침에 좀 터프하게 보이고 딱. 근데 진짜 그 누구냐, 신창원보다 더 무서운 그런 깡패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깽깽했어요.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라서. 오늘 그래도 댓글에 엘리언님 안 나와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요. 특히 그 보안사에 끌려간 줄 알았어요. 사실 전파 유포죄 해가지고, 왜 상승론 안 하고 하락론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몇 번을 들락날락했다는 분도 있고,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내일 그 부분들만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가 뭐 그거 말고도 엘리언님 창피해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거 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댓글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 좋은 댓글, 나쁜 댓글 해가지고 내일 잠깐 한 몇 분 정도는 댓글 그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또 제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명. 예. 오늘 어쨌든 피곤하고, 진짜 월요일은 항상 피곤해. 하여튼 옛날에 몇 번 여주제 전에 그랬잖아요. 인천까지 갔다 오는 것도 힘들고 진짜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찾아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기절한, 아주 투철한 기자 정신. 아이고, 잘못했네.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